SF 영화 팬분들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SF 영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드 SF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SF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타워즈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것들이 호재에 속하고요. 하드 SF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좀 더 과학적인 이 전제와 맥락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연의 SF의 의미에 더 가까운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컨택트도 하드 SF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 거대한 우주선들이 나타나죠. Dr. Banks, pack your bags. We take off in 10. So why me? You're the best when it comes to translations. 언어학자 루이스와 이론 물리학자 이안은 Yeah, that just happened.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을 시도하는데요. I know what it is. What does it say? Offer weapon. 뜻밖의 답변에 각국이 전투태세에 들어선 긴박한 상황. China just threatened to destroy their shell. We don't know if they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a weapon and a tool. 과연 루이스는 전쟁을 막고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온 진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I know why they're here. Do trust me. 영화 컨택트입니다. 컨택트는 일단 외양부터 굉장히 화려해요. 에이미 아담스, 제이미 레너, 눈에 익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요. 컨택트의 감독은 드네 벨리브입니다. 그을린 사랑을 봤을 때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고, 영화 자체의 완성도, 본연의 완성도도 너무 뛰어났지만 기본적으로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 이야기의 반전이, 마지막 부분의 반전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하고 놀라운 수준이었죠. Impressor, ça peut te faire peur. 유주얼 서스펙트, 우리 시대의 유주얼 서스펙트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젊은 느낌이라 좋네요. 유주얼 서스펙트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첫 작품으로 세상에 이런 결말이 있다니 라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흡사한 식스센스의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 영화에서도 계속 좀 더 강한 반전을 보여주려고 천착하다가 필모그래피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어 왔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감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겨낸 걸 그 이후로 만드는 영화마다 족족 너무나 훌륭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리즈너스도 마찬가지였고요. Welcome to What If. What's our objective? To dramatically overreact.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시카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천재들은 늘 이렇게 등장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한 얘기군요. 이게 늘 무슨 어디 해외 아니면 어떤 산업에 큰 별이 등장했어요. 스타가 등장했어. 천재가 등장했어. 그러면 막 한국에도 그 아무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혈세를 막 쏟아붓고, 이게 아무 데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천재는 육성되는 게 아니에요. 천재는 튀어나오는 거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는 평균치를 올려놓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금을 들여야 되는 거지. 영화 프로그램에서 세금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어찌됐든 천재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네 벨리브, 그 다음 이 예정되어 있는 차기작은 블레이드 러너고요. I did your job once. Things were simpler then. 그 다음 예정되어 있는 차기작은 듄입니다. 원작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SF 세계에서 펼쳐지는 반지의 제왕 같은 얘기니까, 게다가 이게 한 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데이빗 린치에 의해서, 그것도 근데 그 완성도가 썩 훌륭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어려운 영화란 말이에요.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야기. 과연 드네 벨리브는 듄을 무사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내후년 혹은 그 내후년 즈음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The objects measure 1,500 feet tall. There's still no signs of first contact. How many? We're one of 12. 컨택트를 보셔도 아실 것이고, 혹은 이 감독의 전작들을 보셔도 알겠지만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연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기존에 보아왔던 익숙한 외계인이 등장하는 SF 영화들, 인디펜던스 데이나 외계인의 습격, 우주선의 스펙터클, 이런 식의 물량 공세 전략하고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끝까지 가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연출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컨택트는 원작 소설에 있죠. 테드 창의 단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단편을 영화로 만든 거고요. 소설에 비해서 기승전결이 좀 더 뚜렷해졌죠. 컨택트의 원제는 얼라이벌입니다. 근데 한국의 개봉 제목은 컨택트죠. 어느 쪽이 좋은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얼라이벌 쪽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컨택트란 제목은 조디 포스터가 출연했던 불호의 명작이죠. SF 영화 컨택트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명의 영화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 본연의 메시지에 더 충실한 제목은 컨택트보다는 단연 얼라이벌이 아닌가. 도착이라는 제목도 좋고요. 왜 그랬을까요? 컨택트. We need answers as soon as possible. What do they want? Where are they from? 주인공들은 외계 생명체 헤타포드가 지구에 온 까닭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게 되죠. Now that's a proper introduction. 헤타포드. 헤타는 앞에 7개라는 뜻이고요. 뒤에 포드는 발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은 7개의 발을 가지고 있는 바로 둘리에 등장했던 오징어 외계인 같은 존재들이죠. 영화의 배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너무 눈에 익은 두 명의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제이미 러너와 에이미 아담스죠. 에이미 아담스는 이제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 에이미 아담스가 뭔가를 혼자 하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슈퍼맨이 날라와서 로이스 이러는 거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는 본격 DC와 마블의 어떤 그 교집합 같은 영화였군요. 에이미 아담스는 DC 진영의 슈퍼맨의 연인 로이스 레인을 연기하고 있고요. 제이미 레너는 반대 진영 마블 진영에서 호크아이를 연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이 둘은 컨택트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동극인데요. 아메리카노스에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바 있습니다. I am human. It's their language. 루이스는 헤타포드의 언어 체계를 배우는 과정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헤타포드 이 외계인이 쓰고 있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구인은 지구에서 쓰는 언어를 씀으로써 이 선형적인 방향성, 지금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이게 한 가지 방향성으로 가는 거죠. 이 외계인들은 문자를 표현해낼 때 시작과 끝이 동시에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건 동시에 일어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어려우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설에서 이런 비유는 아니고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딸이 계속 엄마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엄마는 이 동화책은 여러 번 이미 읽어준 동화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바꿔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거기 그 얘기 아니잖아. 왜 거기 있는 대로 안 읽어주고 바꿔서 얘기해. 엄마가 야, 너 그거 내용을 다 아는데 왜 자꾸 읽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얘기합니다. 얘기가 듣고 싶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대목이 이 영화에 답니다.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존재가 굳이 다 알고 있는 과거 미래를 왜 다시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왜일까요? 영화 컨택트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입니다.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야기들이 타임슬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망쳐놓은 거를 지금 바꾸고 싶다라는 열망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최근 타임슬립 영화들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생생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현실을 묵묵하게 기다리고 놀랍게도 즐거워합니다. We could be facing global war. We need to talk to the other sides and work together for once.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알 수 있으면은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어떤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이 영화가 관객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영화예요. 어렵지만 재밌는 영화죠.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중이었습니다.